오늘 CBS 광장에서는 9월 한 달 동안 진행된 한국교회 교단 총회 결과를 살펴보고 앞으로 과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교단 총회를 모니터링한 기독시민단체죠. 교회개혁실천연대 김종미 공동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은 목사님은 아니시죠? 네네, 저는 교회에서 집사로 있습니다. 예, 그 교회개혁실천연대에서는 얼마 동안 활동해 오셨어요? 2004년부터 활동을 해서 한 18년 정도 활동하고 근 있습니다. 20년 동안 네. 교회개혁실천연대에서 활동가로 네. 일해 오셨군요. 교회개혁 실천연은 기독교 시민단체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주로 이제 교회의 건강한 모습을 좀 찾아가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운동을 해오고 있죠. 오늘은 이제 평신도시니까 평신도 입장에서 우리가 교단 총회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봤는지 네. 또 생각해 볼 점 없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교단 정기총회에 가시죠? 네, 네. 예, 이번에도 다녀오셨어요? 네, 이번에도 예장 통합과 합동 현장 갔다 왔는데요. 교회개혁 실천연대 2004년부터 교단총회 참관 활동 시작했고 이제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도 활동가 처음 시작이 2004년 감리교 감독회장 선거를 처음 보고 활동가가 시작됐고요. 그래서 저희 개혁연대가 교회 분쟁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제 결국 그 상담을 하다 보면 결국 교단 총회가 건강해야 개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그런 문제의식 가지고 참관을 시작했고요. 5월에는 기아성 기성총회도 갔었고 9월에는 예장 통합 합동 고신 기장 그리고 10월에는 기감 총회까지 참관했었습니다. 예. 교단 총회에 평신도들이 가서 참관을 하면 이제 총회를 모니터링한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올해는 이제 교회역 경계선으로 나오라 이런 주제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교단총회가 거룩함도 잃고 시대적 감수성도 부족하면서 그들만의 남성만의 목사만의 리그가 되어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그 경계선 그 리그를 깨고 세상으로 나오라 이런 뜻을 캐치프레이즈에 담았습니다. 9월에 저희 그 정책제안 기자회견 시작으로 23일부터는 이제 현장 그 총회 현장을 직접 가고요. 그다음에 안건 관련해서 현장에서 어떤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일반 교인들 대상으로 온라인 참관단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명 정도 되는 참관인들이 중계로 이제 총회 보면서 민주적으로 회의 진행되는지 어떤 안건을 다루는지 지켜보고 이제 참관기 통해서 또 외부에 알리고 있고요. 처음 참관하신 분도 계셨는데 20대 청년이셨는데 총회 보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총회 기간에 총회를 모니터링한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정리해서 보고서로도 발표가 되죠. 네네. 예. 이제 보고서 발표되고 참관인들은 이제 또 참관기를 언론에 또 공개하고요. 예. 총회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보고서 내용에 담길 내용들은 이제 어떤 것인지 네. 차후에 좀 보도록 네, 하고요. 지금 열심히 막 작업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총회에서 다뤄진 주요 내용들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먼저 통합총회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예장 통합총회에는 이번에 세습을 금지하는 이른바 대물림 방지 조항, 이 법을 폐기하자는 안건이 상정이 됐었어요. 네. 왜 이런 주장이 나온 거죠? 이제 삭제하자는 이유는 이제 그 법이 세습금지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편법 세습이나 교단 탈퇴를 해버리는 그런 폐해들이 있고 또 어떤 교회는 하고 어떤 교회는 하지 못하고 이런 형평성 문제로 교단 내 갈등이 있다. 그리고 이제 개교회 청빙은 교회가 결정하게 해달라 뭐 그런 이유였는데 이제 세습금지법을 지키지 않고 세습을 했거나 편법 세습을 하거나 탈퇴하는 그 교회를 치리할 일이지 그 모체인 법을 건드리고 없애자는 게 말이 안 되고요. 착한 법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통합총회 안에서는 이 대물림 방지법이 교단 안에 교회들 간의 어떤 갈등 요인이 되기 때문에 법을 폐기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나왔고 또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은 법을 없앨 것이 아니라 그 법을 교묘하게 좀 이렇게 비켜가는 교회들을 치리하는 쪽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맞섰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결과는 총대 이제 1,031명 중에 찬성이 370명, 반대가 661명으로 부결되었고요. 뭐 제가 볼 때는 이런
안건 자체가 이제 말도 안 된다면서 바로 기각이 되기를 사실은 바랬는데 23분 토론 끝에 이제 표결해서 부결됐습니다. 그나마 이제 부결되어서 아직도 그래도 그런 신앙의 양심이 있는 총대들이 있구나 다시 한번 확인했고, 세습은 일반 사회에서도 비판과 조롱을 받는 리더십 교체 방식이고 교회를 사유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금해야 되고요. 네.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막 어제 결과가 나온 것이 26일 목요일에 감리교 감독회장 선거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 감독회장 되신 분이 2001년 아버지 고 김선도 목사의 후임으로 세습한 광립교회 김정석 목사가 30대 감독회장이 됐다는 소식은 개인적으로 많이 비통했고, 세습받은 그런 세대들이 한국교회 지도자가 되는 그 한국교회의 또 하나의 비극적인 모습이 보여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장통합총회에서 대물림 방지 법조항을 폐기하자는 안건을 다뤘는데 폐기하자는 의견이 370표, 네. 폐기에 반대한다는 표가 661표. 네. 뭐 압도적으로 이제 반대가 많았군요. 네. 네. 예,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그 통합총회 안에서는 사실 이 세습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대물림 금지법이 교단 안에서는 또 이제 법 조항 숫자로 이제 부르기도 하던데요. 논란이 많았잖아요. 이번에 결론이 이제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지만 교단 안에서 이게 어떻게 앞으로 또 다 비슷한 논의들이 이어질 것인지, 또 이런 과정이 한국교회 전반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활동가로서 좀 보시는 시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부결돼서 이제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세습금지법이 2013년 그 명성교회에서 열렸던 예장통합 총회에서 제정된 건데, 이게 제정된 이후에 매년마다 이렇게 개정하자, 삭제하자는 안건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비통하고, 이 건은 그때 당시에 한국교회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하면서 총대 1033명 중 870명이 압도적으로 찬성해서 통과시켰고, 그때 교계 안팎에서 굉장히 많은 박수를 받았던 법입니다. 그 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착한 법인 세습금지법을 없애려는 시도가 굉장히 슬프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64.7%의 다수의 총대들이 어쨌든 세습금지법을 지켜낸 것이고, 다시 한번 세습은 안 된다라는 걸 총회에서 확인한 셈이고요. 세습한 교회들은 이제 불법의 꼬리표를 떼지 못했으니까 부끄러울 것이고, 이 기회를 엿보고 세습하려던 교회들을 멈추게 하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국교회 그래도 아직은 자정 능력이 있다는 희망을 보게 된 게 이번에 통합총회가 가장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예장 합동총회 한번 내용을 들여다볼까요? 여성에게 강도권을 주느냐 여부, 저희 광장에서도 한번 이 사안을 가지고 깊이 네. 이야기를 나눠본 기억이 있는데, 총회에서 이 안건이 올라가는 과정도 좀 시끄러웠고요. 네. 본격적으로 총회 상정돼서 논의가 됐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일단은 예장 합동은 지금 100년이 넘도록 여성 안수를 주지 않고 있고, 그 내부 분들인 총신 신대원 요동문회에서 20년 동안 이 문제로 계속 씨름했고, 저희 개혁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도 매년 규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02회 총회 때 여성사역자 지휘향사위원회가 생기게 됐고, 7년째 이 부분을 연구해서 보고하면 부결되고 계속 그런 거의 반복이었거든요. 네, 지금 실태는 총신 신대원은 남녀가 함께 나와도 여성은 안수를 받을 수 없는 전도사로 교회 임시직 상태로 은퇴까지 쭉 전도사로 그냥 가는 게 문제고, 이것은 이제 양질의 전문적인 교단 신학 교육을 동일하게 남녀가 받았지만 여성은 강도권이 없기 때문에 설교 기회가 제한되고 경제적 차별이나 불안정한 지위 등 이제 차별과 배제를 받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인데요. 이번에 9월 총회에 그래도 이런 노력들이 좀 반영이 돼서 4개 노회에서 여성 안수 헌의권이 올라왔고, 또 총회 여사위 TF에서도 여성 사역자 강도권 부여하자, 강도사 고시 보게 하자는 청원이 올라왔고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예. 합동총회에서 강도권을 여성에게도 주기로 결정을 한 거네요.
네, 이번에 그래서 이제 넷째 날에 여성 사역자에게 강도권을 허락하고 이제 그 후속 조치 뭐 헌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은 여사회 TF 보고대로 이제 진행하겠다 이렇게 넷째 날에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이제 총신 신대원을 나온 여성 사역자도 강도사가 될 수 있는 거군요. 네, 강도권을 허락했다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사실은 남은 가정들이 한 2년은 더 걸려야 그것이 확정. 그러니까 2026년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에요. 네, 바로 시행되는 예. 게 아니라 이제 뭐 헌법 개정도 하고 노회 수의도 거쳐서 지금 그냥 있는 절차대로 다 통과된다고 해도 2026년 9월 총회 이후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 남아 있는 절차가 이제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하셨는데 뭐 풀어야 될 과제도 좀 있나요? 그러면 이 사안 관련해서? 지금 강도사 인허의 절차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남아 있고 이 모든 복잡한 규정, 번거로운 절차, 또 뒤따르는 혼란과 의무는 어쨌든 단 하나 여성에게는 안수를 줄 수 없다. 이 고집을 교단이 여전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다 비롯한 것인데요. 이제 이 긴긴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여성 안수를 위해서 또 이제 계속 외칠 예정입니다. 예. 합동총회 이번 총회에서는 이제 관심 끌었던 또 하나의 사안이 목사의 정년을 연장하자 이런 안건이었어요. 기독시민단체들이 반대 성명서를 많이 내기도 하던데요. 네, 기훈실에서 됐었죠. 예, 네. 그 사실 지난 총회에도 상정됐다가 부결된 바가 있던 사안인데 네. 이번 총회에 상정되면서 뭐 찬반 양쪽의 논리가 궁금하네요. 어떤 이유 때문에 목회자들의 정년을 연장하자고 하는 것인지 또 반대하는 분들은 왜 반대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넷째 날 오전에 이제 목사 정년 연장권 다뤘는데요. 이제 현재 70세인데 뭐 73세나 75세로 연장하자는 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비교적 이제 합동총회가 조용하게 잘 진행됐었는데 이 안건만큼은 너무 민감하고 해서 50분이나 걸린 안건이었어요. 이 한 사안만 50분 넘게 토론했어요. 예. 정치부 보고에서는 이제 개교의 상황 따라 노회에 일임해서 시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노회나 교회나 큰 혼란이 온다. 이제 총대들이 총회에서 결정하자. 좀 이런 요구들을 총대들이 많이 했고요. 농어촌이나 지방같이 이제 목회자가 부족한 부분은 이미 정년 넘어서 계속 목회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총회가 좀 이런 것 정해줘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안건으로도 이런 것들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또 100석에서 75세로 해서 우리 교단 교회 1000개가 100석으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놔둘 수는 없으니까 연장해야 된다. 이런 쪽이었고 또 반대쪽은 총회에서 연장 결정하면 교회가 혼란이 크다. 성도들이 원하는 것도 아닌데 누구를 위한 정년 연장이냐. 그리고 모든 목사님들이 늘 교회가 역동적으로 되려면 젊어져야 한다고 했으면서 왜 연장하냐. 좀 이런 팽팽하게 맞섰고요. 장로 총대님들은 좀 사회의 일반적 인식들을 많이 말씀하셨고 목사 총대님들은 이제 자신의 목회 경우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거를 많이 토론했고요. 이번 총회에서 이렇게 만약에 결정되면은 교회에서 정년 연장을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거를 책임져야 할 개교의 성도들의 입장은 너무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부결된 것은 그나마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처럼 예장 합동총회에서 목사 정년 연장안은 이제 부결이 됐어요. 네. 근데 정년 연장이 관련된 사안은 이제 성도 수 감소, 교회 감소, 또 신학대 졸업생들의 진로, 또 목회자 노후 문제, 또 한편으로는 향후 목회자 수급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좀 이렇게 다양한 사안들이 좀 얽혀 있는 사안 같아요. 합동총회가 이번에 부결을 했지만 또 생각해 볼 지점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번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보니까 이제 수도권 교회와 농어촌 교회의 상황이 너무 달라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결정하기에는 좀 무리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사는 사회 인식대로 아니 오히려 사회보다 더 빨리 은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생중계 댓글창에도 오히려 더 당겨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당겨야 된다는 것은 정년 네, 70세도 너무 네, 늦다. 65세, 60세. 예. 그래서 지금 40대 중반 이후 50대 부교역자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리고 기존 세대가 기득권을 내려놔야 사실은
되는 건데, 그리고 다음 세대 하면서 정년 연장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라도 설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와 굉장히 동떨어진 시대 감각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정년 연장은 부결은 정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 이 목회자 정년 문제는 뭐 교회가 처한 상황이나 또 교회가 위치한 지역에 네. 따라서도 그렇고 생각들이 다 이렇게 달라서요. 입장이 달라서 또 어떤 교회는 정년이 정해져 있지만 목사님이 조기 은퇴하시는 교회도 꽤 많잖아요. 네. 예. 각 교회의 세세한 상황을 좀 살피는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죠. 올해 총회에서 좀 두드러졌던 것이 예전에도 이렇게 좀 심각했나 모르겠어요. 총회장 리스크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 교단의 대표, 교단의 얼굴로 이제 불리는 총회장 관련해서 좀 논란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침례교단 같은 경우는 아예 총회장을 뽑지를 못했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죠? 작년 총회에서 이종석 목사와 총회장 자리를 두고 접전을 벌여서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던 이훈 목사가 이제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선고 무효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집행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법원의 판결이 올해 1월에 나서 전 총회장, 그러니까 이종석 목사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그래서 공백 상태였는데 올해는 그러면 선출했어야 되는데 또 그런 법적 싸움으로 인해서 또 무산이 됐고, 마지막 날 총대가 원래 1,495명이었는데 100명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총회 기능이 제대로 될까 싶습니다. 한 가지로 정리하자면은 목회자의 부도덕한 윤리 문제라고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금품 선거, 부당 거래, 이런 담합 등 이런 것들이 아직도 일부 교단 총회장이 하고 있다는 것이 좀 놀라울 뿐이고요. 이 모든 게 총회장을 제어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이권 다툼, 비리, 비윤리적 행태, 성범죄 등을 다룰 수 있는 최소한의 도구인 목회자 윤리 강령이 각 교단마다 그래서 있어야 되고, 그 강령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제어할 근거와 처벌 조항까지 있어야 효력이 있겠습니다. 예. 말씀대로 침례교단은 이제 지난해 선거가 올해 선거까지 영향을 준 네. 상황이군요. 네. 소송을 제기했던 후보가 단독으로 올라갔지만 네. 총대들은 표를 주지 않아서 네. 뽑지 못한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교단인 예장통합총회에서도 이제 총회장 리스크가 좀 드러났어요. 김희식 전 총회장이 여성 성도와 관련한 좀 사생활 논란이 있었고, 총회 참석하느냐 여부를 놓고도 사전에 좀 많이 소란이 있었는데, 이 사안부터 좀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김우식 목사가 이제 2023년 7월에 파주 무인텔에서 이제 여 권사와 동석하여서 나온 동영상이 올해 6월에 유튜브와 언론에 이제 공개되면서 일이 커졌는데요. 그 의혹이 발각된 게 2023년 7월이었고, 근데 총대들이 일단 작년 총회에서 김우식 목사가 총회장으로 자동 승계되도록 그렇게 별다른 반대 없이 한 것부터가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지금 통합총회가 정기총회 개회 2달 전까지도 장소를 정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생겼고, 여러 가지 성명서 발표도 정말 많이 되고 많은 겉면들이 있고 했지만, 직무 중단과 자숙을 참 많은 곳에서 요구를 했지만 그런 것들이 다 되지 않고 결국에는 김우식 전 총회장이 이번 총회 첫날 나타났습니다. 예. 말씀처럼 김희식 전 총회장이 이제 이번 교단 정기총회에 참석을 했고 개회 선언을 하고 단상을 내려갔어요. 이 모든 장면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중계되는 화면에서 볼 수 있었는데, 총회가 열린 현장에서는 기독시민단체들이 김희식 전 총회장의 총회 참석을 반대하는 시위도 하고요. 네.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을 텐데, 결과적으로 개회 선언까지 이루어진 이 과정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김의식 목사가 개인 입장문 낸 것처럼 정말 죄송하고 고개를 들 수 없다면 총회장도 사퇴하고 모두 권고했던 대로 총회에도 사실 나타나면 안 됐던 사안이에요. 근데 온다고 했고 비밀리에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총회장 안에 들어가 있었고 저희 이제 개혁연대와 기훈실에서 도착했을 때는 양곡교회 도착했을 때는 이미 뭐 큰 스피커로 이제 찬양을 틀어놔서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하고 했던 것, 현 상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했던 것들이 소리가 찬양 소리에 다 묻혀서 전혀 들리지 않았고, 이제 제가 참다 못해서 이제 1인 피켓 시위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교회 관계자가 몸으로 다 막았고요. 이제 더 큰 문제는 통합총회가 원래는 이렇게 닫힌 총회가 아니었어요. 다 열어놨고 참관도 언론 통제 전혀 하지 않은 곳이었는데 올해는 교단 신문사 빼고는 다 통제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리고 김의식 전 총회장이 등장했을 때 온라인 중계도 껐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외부의 눈을 막으려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럼 매우 비판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김의식 전 총회장이 올라갔을 때 이제 총대들이 내려가 이렇게 하는 거 한 50번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이렇게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너무 비참했고 참 슬픈 마음이 들었고 이런 모든 것들의 책임이 책임질 사람들이 참 책임을 마땅히 졌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교단 내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의식 목사가 이제 총회 현장에 참석한 데는 아무래도 소속 노회인 영등포 노회 재판국이 증거불충분으로 이제 관련 사건을 종결지으면서 네. 총회 현장에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게 개인의 사안이라고 봐야 할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번 일이 한국교회 전반의 어떤 이미지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한국교회 신뢰도가 바닥을 좀 이렇게 한국교회 신뢰도가 크게 낮아져 있는 지금 현실에서 예장 통합총회에서 벌어진 이번 사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총대들도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총회가 사과해야 할 문제다. 총회가 사회와 이 교인들에게 사과해야 될 문제다.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회장 대신 김영걸 총회장님도 이제 교단과 사회에 사과하겠다. 그리고 진경 총회장 당연직 어떤 그런 직분들 내려놓도록 강력하게 권면하겠다. 윤리위 만드는 후속 조치하겠다. 이런 것들. 그리고 영등포 노회 재판 진행 중이니까 최종적인 징계 끝까지 하겠다라고는 하셨는데 그 총회장은 전 교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고도의 도덕성을 요하는 성직인데 지금 그런 것들이 다 헤쳐지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더 바닥을 칠 것 같습니다. 정말 일반인들도 이 정도면은 사퇴하고 자숙하는데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지도자들의 거룩성이 땅에 떨어지는 모습이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예. 예장 통합총회 임원들은 이번에 바뀌었으니까 새로 취임한 임원들이 이번 사안을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해서 좀 잘 마무리 짓기를 기대해 봐야겠네요. 네. 예. 지난주에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도 총회를 열었죠. 네. 기장총회 관련해서는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사안이 있었을까요? 이번 기장총회에서는 일단 그 성폭력 경력 조회 서약서 관련 조항이 통과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목회자에게 10년 이내에 성범죄 전력 없음을 확인받는 서약서를 작성하는 제도고 이 서약서는 목사 후보생, 수련생, 목사 고시 응시자들이 이제 모두 쓰게 되는 건데요. 기장에서 양성평등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런 성범죄 전력 조회에 관련된 논의를 2년 동안 이어왔고 이제 그 제도가 이번에 통과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한국 기독교 장로회 안에서는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은 네. 이전에 10년 동안 성범죄가 있었는지 조회를 해서 그 수용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 이것을 교단 총회에서 결의를 했다는 얘기군요. 네.
이 밖에 지난 9월부터 진행된 각 교단 총회 지켜보면서 교회개혁 70년대가 주목했던 사안 더 있을까요? 네, 저희는 이제 교단총회에서 민주적으로 얼마나 회의가 운영되는가 그런 부분들 보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교단총회가 아예 닫힌 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여는 것을 요구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열렸고, 둘째는 이제 민주적으로 회의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회의 기간 내내 그 장소에 상주하면서 이제 정상적인 회의 환경 시스템인지, 뭐 예를 들면 총대수에 비례해서 마이크가 몇 개인지, 뭐 골고루 배치되었는지, 뭐 발언권 시간이나 발언권 배분, 투표 방식, 뭐 고성을 치진 않는지, 뭐 자리에서 앉아서 발언하진 않는지, 이런 회의 태도 같은 부분 다 봅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회의 시스템은 통합이 가장 좋고요. 이번에 수어 통역한 부분도 좀 칭찬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장 합동이 이번에 조금 칭찬하고 싶은데, 그 발언 시간을 2분으로 제한하고 뭐 찬반 의견 공정하게 발언 기회 주고 매끄러운 그런 회의 진행을 선보여서 참관단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교단마다 이제 다른 여성의 모습인데, 저희가 3개 교단을 동시에 모니터링하면서 보니까 교단마다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여성 총대가 없는 예장 합동이 있고, 여성 총대가 그래도 한 2.8% 있는 예장 통합이 있고, 여성 총대가 10% 정도 있는 기장을 보니까 이게 참 극과 극의 모습이 보여서 신기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여성이 총회를 섬기는 보조자로만 있는 그런 모습은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교단 총회가 좀 민주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점을 가지고 총회를 쭉 지켜보셨다고 했는데 여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어요. 근데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가운데는 이제 남녀도 있지만 또 세대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청년들이 교단 총회에 좀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기총회에서 좀 진전을 보인 교단도 있던가요? 청년들이 참여하는 교단은 기장총회 한 교단이 있습니다. 언권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청년 여성의 모습을 참 보기가 힘들었는데, 기장총회에 청년이 언권위원회로 참여했다고 하셨어요. 이제 말하자면 투표권은 없는데 네, 발언할 수 발언할 있는 수 있는 기회는 준다는 것인데 남녀 성별의 평등한 참여 또 장년들 위주로가 아니라 이제 젊은 청년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총회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대안이 좀 필요할까요? 네, 저도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까 참 많은 고민들을 해봤는데, 일단은 저희 교회 당회와 운영위원회 구조에서부터 목사 장로만이 아니라 여성들과 청년들이 들어가서 좀 강제적으로 노회의 여성 총대나 청년 총대를 파송하라, 이런 것들을 만드는 강제 조항으로 만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구조적 변화를 결단하지 않으면은 이 변화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기장총회처럼 총대로 오지 않더라도 언권위원으로 많이 초대하면 좋겠습니다. 그 증경총회장들은 언권위원이잖아요. 그래서 발언을 하는데, 이런 발언할 수 있는 인사들을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 청년, 신학생들 이렇게 초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과 관련된 안건을 논의하는데 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청년 모임을, 개혁연대에서 청년 모임을 하는데 거기서 조금 생각해 본 거는, 총대나 뭐 언권위원으로 못 간다면 봄 노회에서 보통 안건을 결정하니까 그 노회에 가기 전이나 노회에서 그 지역 교회 청년들을 좀 모이게 해서 그런 대화 모임을 좀 가지면 어떨까. 그런 어떤 헌의안을 원하냐, 좀 이런 것들 뭐 이상적이긴 하지만 뭐라도 좀 시도해보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한편으로는 청년들 스스로도 이 교단 총회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속해 있는 교회와 또 교회가 속한 노회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해보는 노력도 필요해 보이네요. 네. 예. 우리가 총회에서 다뤄진 사안들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대체로 좀 이렇게 논쟁적인 사안들이 많았어요. 네.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던 그런 결의는 없었을까요? 앞에서 말한 그런 안건들 제외하고는 조금 좀 현실에 꼭 필요한 논의였다 하는 거는, 이제 예장 통합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목회자 윤리 선언을
선언문을 가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대화형 인공지능을 어떤 선까지 사용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은 지금 현실에 너무 꼭 필요한 논의였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기장에서는 부교역자의 어떤 권리 보호 안건으로 이제 목회자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 제도를 헌법으로 명시해서 보장하자 이 안건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8년 전에 이미 그런 보장을 위한 헌의는 결의했지만 어떤 법제화된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법제화까지 하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이고 잘 논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교단 정기총회 현장을 가보면 교단에서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목소리가 간간히 들리는데 정작 총회 현장에서 사용되는 회의 자료집 뭐 이런 거를 보면은 좀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상당히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회의 자료집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들을 봐왔는데 이런 점에서는 좀 변화가 없었나요, 이번 정기총회에서? 있었습니다. 이번에 너무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매년 가면은 1200페이지짜리 저희는 이제 벽돌 보고서라고 하는데 벽돌만큼 두꺼운 것을 2000부를 인쇄를 하면 정말 얼마나 많은 나무를 쓰겠어요. 근데 이번에 합동, 기장, 통합 모두 PDF로 해서 파일 처리해서 이제 총대들이 보게 했고 합동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당일날 와서 회의 책자를 보고는 했었는데 PDF로 하니까 그 전에 10일 전에 이제 전송해서 충분히 내용 보게 해주고 그런 것들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총대 기념품도 에코백에다가 선물을 넣어주는 그런 노력들은 했고요. 이것이 사실은 제가 몇 년 전부터 꿈꾸던 모습이었거든요. PDF 파일로 하면은 아주 가볍고 좋은데 왜 계속 보고서를 할까 했는데 그 꿈꾸던 것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뭐 작은 플라스틱 물병을 계속 소비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있고요. 내년에는 좀 텀블러 가져오시고 한번 오시면 며칠씩 있으니까 텀블러 가져오시고 양복 말고 좀 시원한 복장으로 총회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환경을 생각해서 총회가 달라지는 모습을 올해 드디어 네. 접할 수 있었다 그런 네.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 개혁 운동을 하시는 분으로서 올해 교단 정기총회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올해 교회여 경계선으로 나아오라 이 주제로 봤는데요. 거룩함도 잃고 시대적 감수성도 잃은 우물한 답답한 개구리 같은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던 총회였다고 평가합니다. 이제 전 총회장 성 스캔들로 총회 장소도 못 정하고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첫날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던 예장 통합이었고요. 아직도 이제 여성은 강대상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했던 예장 합동, 그리고 성폭력이라는 단어가 너무 과격하니까 성윤리 지침서로 변경한 예장 합동, 그다음에 성윤리 강력 준수 서약서를 부결시킨 기장 등 이런 모습을 볼 때는 일반 사회와는 너무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한국교회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 시간이었고요. 그나마 이제 모두의 주목을 받았던 뭐 정년 연장이 부결된 것, 여성 강도권 허락된 것, 그리고 통합에서 세습 금지법 폐지된 것, 폐지가 부결된 것 이런 것들은 그나마 작은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 또 다른 기독 시민단체인 기윤실 같은 경우는 올해 교단 총회에 한국교회 신뢰 회복을 위한 6대 의제 이것을 제안했었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에서 언급했었는데요. 대부분 교단에서 다뤄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의제들 이제 교회개혁 실천연대도 교단 총회가 좀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런 의견들이 총회에 잘 반영이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반영이 안 된다기보다는 뭐 이런 한국교회 성폭력 예방 및 대응 규정 뭐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이제 합동에서도 성윤리 지침서 부분으로 이제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됐고요. 많이 부족하지만 노력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반 사회보다 심각하게 뒤떨어지는 감수성 그리고 왜곡된 그런 생각들이 교회를 고립되게 만드는 건데요. 그리고 뭐 부교역자 지위나 권리보호 안건 같은 것도 기장에서 이번에 통과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나 필요한 내용이지만 논의가 부족한 이유는 일단 그런 필요가 있는 당사자들이 총회에 입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총대, 장로총대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헌의안에 반영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헌의안 보시면 거의 목사들의 필요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정년 연장, 은퇴 목사가 계속 목회할지, 목회자 재교육, 연금 문제, 노예 문제 이런 것들은 교인들이랑 다 이제 거리가 먼 안건들이고 이제 자신들의 필요를 주장할 수 있는 다양한 연령층이 총대로 가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선명하게 논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일반 교인들이 총대로 간다면 제 생각에는 표절 설교 방지 방안을 연구하자. 뭐 교회 결의 없이 대출 금지 이런 것들이 아마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교인들의 고민이 좀 더 총회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들었고요. 올해 총회 이제 막 끝났는데 내년에도 또 총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끝으로 내년 총회에는 이런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바람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희 교회개혁 실천연대에서 2030 청년들과 이제 청개구리 모임을 하고 있어요. 청년 모임인데요. 제가 거기서 이제 청년들은 교단 총회에 뭘 바라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상식적이고 민주적이고 윤리적인 총회 바라고 여성, 청년,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평등한 총회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들이 진짜 안건을 낸다면 무슨 안건을 내고 싶냐까지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교회적 관심과 선교적 방안 모색, 뭐 입시 경쟁이 아닌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른 교육 정책을 담은 교단 입장문 발표, 또 뭐 교회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 방안, 뭐 장애인 교육을 위한 시설 확충 논의 등 뭐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체의 목소리가 총회에 닿아야 하고 총대들이 더 젊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원하는 것은 총회를 더욱 개방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늘 잘 개방해오던 예장 통합이 올해는 완전히 문을 닫았는데 이제 온라인 생중계는 사실 언제든지 총회가 끊으면은 못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회 그 방청석과 참관인 좌석 보장하고 자료도 다운받을 수 있도록 국회도 참관석 개방하고 회의 속기록까지 모두 오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방이 필요할 것 같고 둘째는 기존 총대들의 마이크를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과 청년, 젊은 세대에게 마이크를 돌려야 한다는 거고요. 마이크가 곧 사실은 기득권이라는 건데 이제 여성 총대가 있는 교단은 더욱 여성 총대 파송 의무와 할당제를 비율을 높여야 되고 발언권을 주고 또 이제 각 주요 위원회에서 여성이 많이 배제된다고 하던데 그렇게 배제시키지 마시고 또 여성 총대가 없는 교단은 여성들을 일단 총회로 입장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교단이 살고 한국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이번에 예장 합동에서 그 정년 연장 할 때 모바일 투표를 실시를 했는데 총대들이 그 인증 방법을 따라하지 못하는 해프닝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냥 거수로 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총대들이 많이 고령화됐구나 너무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좀 여성과 청년 부교육자들을 또 원건위원으로 많이 초청하셔서 좀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지 않도록 세상과 고립되지 않도록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좀 귀를 여는 총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 오랫동안 총회를 지켜봤지만 올해 총회에 돼서야 인쇄물이 아니라 PDF 파일로 이 회의 자료집을 만드는 것을 보면서 희망을 봤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앞서 언급하신 그런 내용들도 느리겠지만 네, 4차 네, 총회에 네. 반영될 수 있기를 네.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